제가 한샘을 하고 있지만 한샘 믿을 만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저도 많이 예전에는 던졌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한샘이 우리한테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테리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시장이 한샘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적으로 던져봤었거든요. 근데 한샘이 믿을 만한 거는 일단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많은 현장들이 뉴스나 방송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집을 인테리어를 했는데 뭐 억을 주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하고 뭐하고 벽이 마감재가 떨어지고 뭐하고 이런 과정이 예전 같은 경우는 한샘의 개입 정도가 제 느낌에는 예전이라고 하면 3년 전이죠. 2, 3년 전까지만 한 30에서 50% 정도밖에 개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시공 요소에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샘에서 이제 무한 책임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 시공까지의 그런 관여도가 지금 느끼기에는 한 8, 90%? 근데 아니면 이거를 8, 90, 90, 100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샘보다는 앞으로 한샘은 믿을 만하다고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도 그거를 인지하고 아셨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하실 때 한샘의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믿을 만하다는 거는 솔직히 처음에 계약 전에는 예를 들면은 모르잖아요. 공사 전에는.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과 나중에 사후 AS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한샘은 뭐 대기업인 것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나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마감이나 마무리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건축 면허 부분이나 아니면 면허 관련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실내 건축 면허, 일단은 1,500만 원짜리 이상을 공사하기 위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면허, 그 실내 건축 공사업이라는 면허가 필요해요. 뭐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 있어야 되고 기술자가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일정 기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창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설비 분야를 건든다거나 전기 분야를 건든다 이런 각종 면허들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실내 건축 면허 공사업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한샘은 이런 면허를 좀 달리 분야로 좀 해결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는 한샘이 있고 한샘 서비스라는 걸 회사를 만들어서 시공 분야의 이런 부분을 서비스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한샘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면허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비 면허, 뭐 창호 면허,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기계 설비 면허 이런 것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샘에서 그런 시공들을 한샘 서비스를 통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AS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뭐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가능한 거고요. 일단은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실내 건축 공사 면허를 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신 업체들 중에서 이제 뭐 저희도 뭐 고객님들이 오시거나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 실내 건축 공사를 하기에 일단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면허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강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면허증 없는 사람이 차를 몰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공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못하는 그런 법적 제도와 장치는 많이 보강이 되고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샘 싱크와 붙박이장 그리고 사제 싱크와 붙박이장 되게 이거를 비교를 많이 원하세요. 뭐 각자 위치에서 생각하는 영업 뭐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방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쓰는 자재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이게 좋고 누가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힘들지만 일단 브랜드는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투명화가 돼 있고 사제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불투명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투명화스럽지 않은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샘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이 이제 이제로라는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뭐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아니면 VOC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안정성, 친환경적인 그 검증을 거친 자재만 사용했다는 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사제 같은 경우는 어떤 자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그 업체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언급하고 시험 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확인하기가 되게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H처에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싱크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정기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전이라든가 싱크볼이라든가 이런 거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제와 좀 일부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샘을 하고 있지만 어느 게 딱 맞다, 틀리다, 가성비가 좋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데 그 업체에서 얼마의 마진을 뭐 10%를 붙였는지 20% 붙였는지 30%를 붙였는지 모르잖아요. 한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관된 소비자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솔직히 사제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솔직히 값이거든요.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돈 많이 낼 것 같아 많이 부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약간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한샘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다. 그리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한샘 같은 경우는 규격화된 제품을 최대한 잘 어울리게 모듈화 시켜서 만드는 것이 금액이 싸게 하는 방법이고, 비규격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이즈가 지금 우리가 규격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있고, 사제 같은 경우는 비규격도 공장에서 제작을 할 때 규격화 시켜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단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거를 판매하고 영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이 뒤에 단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게 낫다고 100%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한다 그러면 한샘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